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35강의 주제는 무효와 취소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효와 취소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를 얘기할 때 무효와 취소를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무효와 취소는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무효는 효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취소는 효력을 없애는 동작이나 행위를 의미하죠.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효와 취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상태를 나타낼 때는 무엇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동사와 어울리지만 무엇 하다라는 동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작을 나타낼 때에는 무엇 하다라는 동사와는 어울리지만 무엇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동사와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은 자연스럽지만 무효한다 이런 표현은 어색합니다. 그리고 취소에 관해서는 취소한다 라는 건 매끄러운 표현이지만 취소이다 이런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소송의 종류도 다릅니다. 항고소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시키는 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무효라는 걸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판결문에는 취소한다 라고 기재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주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효력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설령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면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라는 행위가 있고 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면 행정행위는 발령 시부터 유효하고 효력이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행정행위가 위법한데 이 위법성이 무효 사유의 하자인 경우입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무효 확인 판결을 합니다. 이러한 무효 확인 판결은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시라는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면 일단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취소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데 행정행위 발령 당시로 소급해서 이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효라는 건 미혼에 비유할 수 있고 취소는 이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여러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부양해야 할 부양 의무 같은 의무도 생기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 같은 권리도 생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에서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죠.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미혼과 다릅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면 혼인의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무효와 취소는 효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 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공정력과 성결 문제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아예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성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인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법원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건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자의 승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면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의 승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하자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률 효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의 승계가 되는 겁니다. 쟁송의 형태도 다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심판이나 아니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불가쟁력과 제소기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쟁송 제기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쟁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건 기각 판결의 일종인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어서 청구를 기각하는 특수한 판결을 말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면 사정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를 통해서 무효와 취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특유한 효력이 있지만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력과 관련된 선결 문제를 보면 민사나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선행행위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에 그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무효 확인 심판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무효 확인 소송의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쟁송의 대기기한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효력을 보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보는 힘, 이게 바로 공정력입니다. 선결 문제를 보면 민사나 형사법원은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 부인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자의 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자가 승계됩니다.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투리면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자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쟁송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별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자의 범주를 먼저 보면 행정행위의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자의 중대성입니다. 중대한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자의 명백성인데 보통의 일반인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하자라는 게 분명하면 명백한 하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대성이라는 건 하자가 얼마나 심하냐에 관한 문제이고 명백성은 하자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백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학설론은 중대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중대 명백설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의 차이는 중대성은 모두 요구하지만 명백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먼저 중대설을 보겠습니다. 중대설은 하자가 중대하면 그냥 무효로 보는 견해로 명백성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중대설과 비슷한데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3자 또는 공공의 신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입니다. 그리고 중대 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요구하는 겁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해야 무효라고 보는 견해이죠.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중대 명백설이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는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건데 무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효력이 전혀 없는 행정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고, 그래서 무효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판례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례 2번입니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어서 중대성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판례 4번입니다.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설령 임용권자가 실수로 이걸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 중대명백서에 따르면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춰야 무효입니다.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춘 이 경우이만 무효인 것이고, 중대성이나 명백성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무효로 판단을 했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로 판단한 것인지를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 사례보다는 무효 사유로 본 사례가 더 적기 때문에 무효 사유로 본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수험에 좀 더 효율적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를 살펴볼 텐데, 먼저 주체상의 하자입니다.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른 제약이 있고 지역적, 대인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효인 행정행위를 보겠습니다.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 5번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구성되어 내린 처분에는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조세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가건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7번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처분 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이러한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판례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원 면직이라는 건 그 공무원이 원해서 공무원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의 공무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의 성격이 강해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판례 9번입니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 부과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묘는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세관 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아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무효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경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전에 과세 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 10번을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판례 11번을 보시겠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 후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한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것은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를 한 후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전에 과세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 사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해제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누락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14번 판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그 평가가 다소 부실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승인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으면 무효 사유라고 봤었는데 이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했지만 평가가 부실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15번 판례입니다. 보존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승인 처분을 하기 전에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최고나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 처분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상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지만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더라도 이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침해적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위원회 개최 전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하천 공사 시행 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령상 예비 타당성 조사는 별개의 행정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해당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해한 것에 불과해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의 하자인 겁니다.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 판결이 허용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예외적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대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중대 명백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성과 명백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격 사유가 존재하면 설령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내려진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 면직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6번은 주체상의 하자가 있긴 하지만 의원 면직 처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의원면직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 사유의 하자라고 본 판례입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사유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청문 절차를 결회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청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해 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서면을 통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법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 역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